저는 진짜 약사라는 직군이 너무 생소해서 저한테는. 그래서 얼마 걸렸어요? 월 뭐 억 단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일주일에 몇 명의 남자한테 대시를 받아요? 솔직히. 근데 사실 제가 이해 아니면 대답해주세요. 입밥까지 말고. 어떡하지? 아니 솔직히 이게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든 이유는 제가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제 유튜브에서 할 거예요.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구름 약사 박하늘님을 이제 최근에 알게 됐는데, 제 콘텐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식상한 얘기는 필요 없어요. 대중들이 알고 있는 약사의 이야기 다 필요 없어요. 네. 아니 사실 누가 봐도 약사지만 외모도 뭐 어디 가도 안 빠지는 연예인급 외모시고. 에이. 일단 제일 궁금한 거,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거, 한 달에 수입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저희 약국이 외관 공사 중이라서 진짜로 마이너스고요. 예, 심지어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일하는 게 아니고 월요일, 수요일은 이제 약사님 쓰고 토요일도 지금 약사님 쓴 상태로 여기 올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네. 걸렸어요? 저는 진짜 약사라는 직군이 너무 생소해서 저한테는. 보통 이제 그러면 약사 초봉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약사는 초봉 같은 개념은 없어요. 병원 약사나 제약회사나 이쪽은 조금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게 있는데, 페이 약사, 약국에서 일하시는 월급 약사님들은 그 월급이 약간 정해져 있고, 보통 서울에서 일하시는 페이 약사 아예 풀타임 기준으로 하면은 한 4,500 정도로 월. 하늘 약사님이 알고 있는 약사 중에 페이 제일 센 사람은 연봉이 어느 정도인가요? 오너 약사들, 그러니까 약국장님들 중에서 진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예 제가 상상도 할 수도 없을 정도. 월 뭐 억 단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 진짜 좀 늦게까지 일하던 약국에 다녔을 때는 저도 생각보다 조금 많이 한 600-700 정도 받았었던 적이 있긴 했어요. 약사들은 돈을 어떤 형태로 벌어요? 뭐 네. 물건을 떼와서 붙여서 팔고 마진을 가져가는 건지, 네. 국가에서 주는 뭐가 있는 건지. 두 가지가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처방전이 보험 처방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보험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30%만 본인 부담금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라에서 지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 약국 있잖아요. 그냥 감기약 주세요, 소화제 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는 것들은 제약회사에서 우리가 사입을 해서 판매해서 그 차익을 순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예요. 환자 입장에서 항상 약국 가서 약만 처방 받으니까 처방전 주면은 뒤에서 조제해서 주잖아요. 네. 그거 말고 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르는 약사의 역할이 뭐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는 게, 그 처방전 받으면 이 처방전대로 약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약사의 직능을 되게 하찮게 보시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하찮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처방전을 받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건데, 그 약을 보면서 약이 용량이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의사 선생님도 뭐 실수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성분이든지, 이 환자가 병원에서는 자기가 알러지 있거나 이거 먹고 잘못된 경우를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병원에서 무서운가 봐요. 원장님한테 혼낼까 봐. 근데 약국에 와서는 근데 사실은 제가 말 안 했는데 이러면서 저 이거 먹고 막 응급실 간 적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약국에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성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중복으로 처방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거를 안 된다고 병원에서 연락해서 처방을 바꾸기도 하고요. 약을 드시면서 불편한 거, 그리고 원래 기저질환이나 이런 거를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건강을 체크해주는 역할? 이런 게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약국에는 다양한 약이 있고, 그 중에 이제 뭐 중독성이나 뭐 마약류로 이제 분류되는 약도 있을 거잖아요. 약사분들이 그거를 이제 혹시나 뭐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일단 마약류라고 하면 크게 마약이나 뭐 향정신소의약품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건데, 제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다이어트 약이나 식이op제제, 아니면 수면제, 안정제 이런 쪽을 그래도 접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도 요즘에는 그냥 처방 받아서 뭐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니면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렇게 잘 처방을 내리시니까 그렇게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약사들도 슬쩍 이렇게 먹으면 되지 않나, 처방 받을 필요 없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약들보다도 이 향정신성 약품이나 마약류 이쪽은 그 숫자를 하나하나를 나라에서 다 확인을 해요. 그래서 처방전을 입력하면은 그것도 다 바로 넘어가고요. 들어오는 내역이나 하나하나 나가는 내역, 그런 재고까지도 전부 다 이제 나라가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속일 수가 없어요. 다른 약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오차가 허용이 되는데 이거는 그 오차 범위도 엄청 적고 그래서 한 알만 손실이 돼도 되게 약사들 막 두려워하는. 그러면 보통 우리 그 하늘 약사님은 일주일에 몇 명의 남자한테 대시를 받아요? 솔직히. 아니 있을 거 아니야. 무조건 있을 거 아니야. 이번 주는 없던데요? 이번 주는 일을 직접 안 하셨나 보네. 처방전을 내고 약을 타신 다음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셔서 연락처를 이렇게 쭈뼛쭈뼛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시거든요. 그러면 손님으로 만나서 이렇게 연인 관계로 이어진 적은 없나요? 상상도 못 해봤어요. 공과사를 철저하게. 네, 완전 철저하게.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땐 제가 약국 안에서 있는 모습은 제 진짜 모습이 아니거든요. 약간 어쨌든 가면을 한 30겹 정도는 쓰기 때문에. 진짜요?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거 정말 평생 꿈꿔오던 이상형이에요. 네.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 키가 크시면 좋겠고. 네, 85 이상? 아니 80까지는 한 79 이상. 뭐가 달라? 80.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네네. 네. 그리고 약간 T존이 높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 윤두준님이나 장기혁. 오케이. 예를 들어서 윤두준이랑 똑같이 생긴 분이 왔어요, 약국에. 어떡해. 저 그분 마음에 드는데 연락처 좀 주세요 하면 줄 거야, 안 줄 거야? 근데 사실 제가 얘 아니면 대답해 주세요. 오빠까지 말고. 어떡하지? 아니 솔직히 이게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연락처는 모르겠다. 자, 그럼 인친 정도는 받아줄 의향이 있나요? 인스타 친구? 네. 이게 모든 직구는 항상 진상들이 있잖아요. 그쵸. 소위 말하는. 호텔은 말할 것도 없고. 맞아요. 호텔은 진짜 제가 얘기하면 그냥 4박 5일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 듣고 싶어요. 네. 궁금해요. 이따가 제가 안주거리 얘기해드릴게요. 약사 생활하시면서 최악의 진상. 최악의 진상. 아니 뭐 제일 기억에 남는지. 경찰을 부른 적이 몇 번 있어요. 진짜요? 일단 어떤 분은 트랜스젠더셨는데 그분은 이제 마약류를 처방 받으셨고 수면제 졸피뎀을 처방 받으셨는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약을 받자마자 그거를 싹 다 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저희 약국에서 안 나가고 계속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해롱거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트랜스젠더일 거라고 보자마자 알기는 했는데 그런 걸 제가 티내면 안 되잖아요. 말을 걸으시면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해드리고 했는데 갑자기 트랜스젠더라고 본인이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저 몰랐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근데 저 남자였던 거 뻥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말하기 싫으신가 보다. 그래서 그러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진짜라고 제 가슴 보실래요? 저 원래 가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쪽으로 막 걸어오시는데 제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보여주려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희 옆에 편의점 사장님이랑 친해요 제가. 근데 사장님이 안 그래도 그분이 저희 약국에 오래 계시고 뭔가 수상한 낌새를 채셔가지고 밖에서 좀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바지부터 내려가 있었나 봐요. 저는 이렇게 해서 못 봤는데 사장님이 보셔가지고 당장 들러와가지고 경찰 신고해주시고. 밑에는 수술 안 하는 분이죠. 그건 제 기억으로는 그 처방전에 뒷자리가 2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그걸 완전 수술은 하신 경우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막 유튜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와주신 분이었는데 본인의 네이버 블로그에 저에 대한 일기를 쓰시는 거예요. 뭐 나의 약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내용이 사실 그냥 뭐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 변태 같은 그런 글을 쓰셨고 나이도 저보다 한 막 20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막 예를 들면 남자의 정력에 관련된 영양제를 사고 저는 뭐 그날을 기다립니다 막 이런 식의 진짜 변태 같은 개변태. 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써놨었던 적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이거는 혹시라도 여성분들이 이거를 유튜브를 보고 계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무대항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친절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무대항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 무조건 하지 말라고 연락을 먼저 해야 하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해야 이게 스토킹으로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 경찰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연락하지 마시고 블로그 다 글 내리시라고 이렇게 보냈더니 다 해결이 돼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오늘 사실 이제 저의 이 인터뷰 채널의 첫 게스트거든요. 너무 영광이고 너무 솔직히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유튜브도 하고 계시. 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귀차니즘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구름 약사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행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왕 뭐 비타민이든 가스활용제든 드시러 가실 거면 구름 약국 가시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럼요.